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2019년도 들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1월 달에 1월 초에 딱 바닥 찍고 나서 지금 한 달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2월 옵션 만기일인데 저 옵션 만기일까지도 또 마지막에 동시호가에서 강하게 올려놓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주식시장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2018년도 초에 2018년도 1월 말에 자 2600대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지금 계속 하락세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선을 한번 그어 보면 여기 1월 4일 날 전저점 한번 찍고 나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갭으로 하락했던 자리까지 지금 올려놨고요. 자, 한 차례 조정 끝 맞고 나서 자, 오늘 옵션 만기일 날 마지막에 동시호가에서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다시 그 자리까지 지금 정확히 올려놨는데 옵션 만기 이후로 좀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특히 최근 한 달간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글로벌 악재들이 크게 또 해소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매수세에 좀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갭으로 밀렸던 그 자리 한 차례 맞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돌파할 가능성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역시 강한 저항으로 하고 또 옵션 만기 이후에 방향성이 좀 하방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시장 상황이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그 이슈 외에는 지금 별다른 또 이렇게 상승을 할 만한 강한 소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고점을 연결했을 때, 자, 2600포인트 작년 1월 말이죠. 딱 약 1년여 전인데, 자, 고점을 이렇게 지금 낮추면서 내려왔고 지금 딱 그 라인에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 강세가 최근 1년간 이렇게 뭐 일부 반등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온 자리는 없었기 때문에 관성으로 인해서 여기서 좀 더 뚫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해서 뭐 국내 경제 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금 늦춰질 것 같다라는 것 외에는 또 악재들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뭐 시장이 상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방송 자료로 돌아와서 보면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단기 하락을 예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많은 증권사가 2019년도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에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하반기에 다시 되돌릴 것이다 라고 증권사들이 예측을 했는데 자, 지금은 그 예측이 좀 빗나가고 있죠. 상반기 뭐 한 달 지났습니다만 뭐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예상이 맞는다면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뭐 하반기에 강할지 안 강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상반기에 이렇게 강할 만한 호재는 별로 없는 것이 지금 시장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브렉시트 요거 시장을 크게 발목 잡을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일단 3월 달까지 좀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영국 의회만 통과하는 브렉시트안을 통과하는 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자, 지금 이제 2월 접어들었는데 브렉시트 요거 협상 난항을 겪으면은 뭐 노딜 브렉시트, 하드 브렉시트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자, 이 브렉시트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 줄을 하나 거놨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 자, 요것도 남아 있었는데 일단은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예산안을 올렸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두 번째 셧다운 가지 않고 일단 서명할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요 이슈는 그나마 해소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뭐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이슈가 해소된다고 해서 시장이 뭐 강하게 상승할 만한 이유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연방정부 셧다운 뭐 요거는 이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요런 것도 하락 가능성으로 한번 볼 수 있었다라고 요거 남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요것도 뭐 작년에 시장을 상당히 괴롭혔던 이슈인데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자, 3월 1일까지 지금 추가 관세 부과하는 것을 유예시켜 놨는데
자, 일단은 뭐 3월 1일까지는 협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뭐 재무 차관이 연장은 없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장할 수 있다라고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3월 1일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중국이 양보하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이슈에서는 서로 좀 충돌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이슈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끌고 나갈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중국이 양보하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만 양보하겠지 다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요 미중 무역 전쟁도 3월 1일 다가올수록 또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브렉시트 3월이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도 3월이죠. 요거 3월달 가까이 될수록 시장을 조금 하방으로 밀어내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다는 것은 일단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것이고, 자, 이번에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내려갔죠. 1.9에서 1.3 이렇게 내리는 것을 거의 뭐 본 적이 없는데 한 번에 0.6%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 만만치 않다는 이슈고 국내 내수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한다면 국내 또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가 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하락 가능성들을 지금 꼽아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MSCI, 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 신흥국 지수가 지금 중국 A주가 한 5% 정도 비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거를 한 20%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A주가 또 편입이 된다면 다른 데서 일단 좀 비중을 낮춰야겠죠. 여기 중국 A주 비중 높이려면 국내뿐만 아니라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 조금씩 돈이 빠져나갈 텐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한 0.7%포인트 정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 자, 요게 뭐 한 4조 원에서 최대 9조 원까지 그래서 9조 원까지는 안 나가겠지만 뭐 한 4조 원 이상 외국인 자금 MSCI 인덱스를 또 추종하고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A주 편입 확대됨에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인 비중들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또 뭐 단기간은 아닙니다. 요거는 5월달, 8월달 요럴 때 결정이 될 텐데 자, 이것도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들 빠져나갈 수 있는 이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락 가능성들이 꽤 있죠. 일단은 뭐 상저하고 요거는 예상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자, 브렉시트, 무역 전쟁 요런 불확실성들,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요거는 뭐 기정사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 경기 혼자 호조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어려움 겪고 있고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경기도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A주 편입 확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확대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요거 확대 뭐 된다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어느 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락 가능성 좀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뭐 예측을 하고 그대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대비는 해놔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시장 하락할 때 뭐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식을 안 하는 거죠. 뭐 시장 하락할 거 뻔한데 물론 개별주들은 또 튀어 오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개별주가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뭐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익을 보는 방법은 아니고 이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한테 주식하지 말라는 것은 뭐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주식을 또 손을 놓고 또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봤다가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또 배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이고 자, 그렇다면 주식을 안 할 수는 없다면 주식 비중을 조금 낮춰놓고 현금 비중을 마련해 놓고 시장이 눌릴 때마다 오히려 조금 주식 수를 늘려나가는 방향,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시장 상황 보면서 잘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뭐 수익을 내는 방법은 아니고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오히려 시장이 뭐 내려왔다가 또 일부 기술적 반등 나오면 뭐 수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요거는 현금 비중 늘리자는 것은 주식을
안 하는 것과 진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공매도나 이제 대주거래, 요거 대주거래 이제 주식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네,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인데 공매도도 마찬가지죠. 자, 요게 개인 투자자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대주거래가 증권사에서 주식 빌려주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그거 좀 한계가 있고요.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종목 수도 몇 개 없고 또 빌릴 수 있는 양도 원활치 않기 때문에 공매도 대주거래는 개인이 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하방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뭐 시장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섹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펀드, 뭐 노트 이런 건데 이제 ETF나 ETN, 인버스라는 것은 이제 하락에 투자라는 것이고요. 자, 인버스가 있고 뭐 인버스 곱하기 2배 이런 게 있는데 자, 지수가 하락할 때 요거는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ETF나 ETN 인버스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자, 요거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방법이죠. 손실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또 수익을 보기 위한 방법이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장 하락 예상한다면 ETF나 ETN 인버스 투자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매우 공격적인 방법도 있겠죠. 매우 공격적으로 자, 선물 옵션을 통해서 뭐 선물을 판다든지 옵션 풋에 베팅을 하면서 자, 시장이 하락할 때 레버리지로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죠. 선물이나 옵션이 뭐 위험하다는 것은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을 텐데 위험성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접근해야 됩니다. 특히 옵션 뭐 이런 거는 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없이 자, 그래서 요 위험성 매우 높은 상품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이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도 있겠지만 요 위험성 매우 높고 개인적으로는 요게 뭐 수익이 한번 나면 크게 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ETF나 ETN 인버스 쪽이 좀 더 안전하고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이 본인 자산 이상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선물 옵션은 좀 제하더라도 또 주식시장에 ELW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워런트인데 옵션과 비슷한 상품이죠. 그래서 이제 만기일 정해놓고 지수를 맞추면 뭐 지수가 하락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자, ETF, ETN도 올라가는데 지수 하락하는 만큼만 올라간다면 ELW 같은 경우는 지수가 풋을 샀다고 한다면 일부 하락했을 때 요거는 매우 많이 또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고요. 자, 옵션과 비슷한 상품인데 요게 좀 사고 팔기 좀 더 개인 투자자들한테 편하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LW 자, 이런 거는 좀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교육 이수하셔서 교육 이수 이후에 소액으로 하기에는 좀 괜찮지 않나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자, 특히 하락장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보겠다 한다면 인버스 투자가 좀 좋아 보인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밑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항선을 만났고 아까 이렇게 내려오는 선도 네, 말씀을 드렸죠. 좀 요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래도 뭐 조정을 거쳐서 계속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단시간에 뭐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또 글로벌 악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장을 대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뭐 하락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상당히 어렵겠고요. 자, 하락장을 대비해서 자, 하락장에서 손실을 피하는 방법,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또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방향이 또 주식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요새처럼 장이 계속 상승장만 나온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 좋겠지만 일단은 이제 갓 한 달 지났죠. 뭐 한 달 동안 뭐 10% 이상 지수 올라왔는데 지금과 같은 상승장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 진행해 봤고요. 자, 하락장 대비하는 방법 뭐 많은 분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하락을 한번 대비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방송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짧게 정리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좋은 내용 준비해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